총장님, 예. 그 캄보디아 송환자들 행색이 너무 제가 범죄자 같아서 예. 동의를 파악해봤습니다. 예. PPT 좀 띄워주세요. 이미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단속돼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캄보디아 이민국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지금 전세기 띄워서 데려온 겁니다. 예. 제가 그 캄보디아 현지 언론을 찾아봤거든요. 저게 캄중시보라는 현지 언론이에요. 예. 9월 15일자에 보면 캄보디아 단속반이 아파트를 급습해서 한국인 33명을 무더기로 체포를 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온 번듯한 아파트가 그 범죄 현장이에요. 그리고 기업형 범죄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 범죄는 한국인이 주력입니다. 범죄자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납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범죄를 한 겁니다. 이번에 송환됐던 64명 중에 저기 체포됐던 33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저는 범죄자이면서 피해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박, 강요, 유인을 당했으면은 피해자인 것이고 저녁에도 휴대폰 안 뺏기고 딱딱 하면서 언제든 자기가 범죄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면은 범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범죄자 중에 영장 청구한 사람 다 발부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안 들어오려고 했던 거고요. 이번에 구속된 59명, 납치, 유인, 살해 같은 강력범죄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뭐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게 지금 기업형 범죄고 지금 납치, 살인, 그 영장 청구된 것 중에 그런 혐의로 영장 청구된 사람 있어요? 아직까지 그 보이스피싱 위주로 돼 있고. 그렇죠. 전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정부가 저게 지금 왜 단속이 됐냐면 바로 직전에 보이스피싱 100일 단속 계획을 벌여가지고 단속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2,800명을 적발을 해서 모두 추방령이 내려졌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 추방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전세기 띄워서 데려온 것 아세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실종자 살해를 막아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 가만 놔둬도 추방될 사람을 저는 마중 나간 꼴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캄보디아 언론에서는요. 우리 정부가 전세기 띄워서 범죄자 데려다 주니까 고맙다는 입장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출쇼를 세금 아깝게 도대체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범죄자 송환하면서 수사 기록도 안 가져왔고요. 현지 단속에서 저때 적발됐던 컴퓨터 60대도 그냥 놔두고 사람만 덜렁 데려왔습니다. 수사 기록 가져왔습니까? 컴퓨터하고 휴대폰 관련 증거 자료는 가져올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왔습니다. 수사 기록은 가져왔습니까? 수사 기록 만들어진 것이 거의 없었고요. 아, 그럼 캄보디아에서 수사 기록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예, 예. 없었습니까? 캄보디아에서는 만들어진 게. 저는 증거 부족이 지금 현재 사건 현장이 캄보디아에 있고 증거물, 공범 다 캄보디아에 있는데 지금 구속된 사람들 전원이 다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죠? 그죠? 다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우기고 아니, 있는 거잖아요. 부분은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게 네. 이분도 그래서 제가 좀 더 여쭤보고 해볼게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제범죄조직이 우리 국민 건드리면 패가 망신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패가 망신시킬 거냐. 우리 멀쩡한 대학생이 속아서 캄보디아로 유인돼서 납치 살해를 됐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중국인 3명을 잡았거든요. 그 사람들 국내 송환합니까?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 사람들 송환해서 우리 법정에 세워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인이고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벌어진 범죄거든요.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살해했어도 지금 송환조차 못하는데 저기서 지금 자동으로 추방될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니까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제범죄조직은요. 일망타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사권이 안 미치잖아요. 우리 수사관들이 압수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국제범죄조직은 수사권도 안 미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패가망신시키나요? 저는 그래서 국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겁니다. 지금 피해가 너무 심하거든요. 국내 범죄조직이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만 잘 잡아도 우리 범죄 피해 확실하게 줄일 수 있거든요. 총장님,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네. 꼭 그 범죄 조직이 범죄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국내 명의의 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외국 계좌면은 아무리 감언이설로 속아도 우리가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국민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의 제일 첫 단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통장을 우리 청년들 속이거나 아니면은 유인해가지고 통장을 사거나 또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막아야 새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첫 단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PPT 좀 띄워주세요. 이게 통장을 맨날 정지시켜도 소용이 없는 게요. 제가 이 지금 캄보디아 사건 합동 TF 띄워져 있잖아요. 예. 맨날 회의만 하지 이게 소용이 없는 것이 어젯밤에 제가 또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구글에서 해외 고수익이라고 치고 또 통장 판매라고 쳐봤습니다. 아직도 광고비 내고 버젓이 저 텔레그램 방들 쫙 광고가 떠요. 이것부터 잡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금 저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사이트에 가입해서 지금 범죄에 유인되는 청년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입구를 안 틀어막고 어떻게 지금 뒷단에 범죄 다 벌어지고 나서 그것만 적발하겠다라고 합니까? 저는 얼마 전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잘 잡았거든요. 예. 예. 되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치하합니다. 올해 7월에 잡았어요. 예. 근데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유인하는 사이트 철저히 적발해서 범죄 예방하겠다라고 보도자료에 버젓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수사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지나가 버려요. 저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민생이라면은 저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캄보디아에서 송환됐던 60몇 명이 뭐 범죄자 아니냐. 물론 보이스 피싱 범죄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피의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불법 감금된 이 부분은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양 측면은 다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국 공범들을 데려와야죠 그러면. 예, 외국 예. 공범들은 놔두고 그 사람들만 데려오면 수사가 됩니까? 그리고 그 조금 주신 말씀 통장에 대한 원천 차단 제일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 합수단에서 그 파트를 나누어서 그 통장 수사도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 경찰하고 다 합쳐가지고 예, 예. 지금 대규모로 잡지 않으면 지금 버젓이 10개 20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 수도 없어요. 제가 뽑은 것만 저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